여기에 손흥민 선수가 루턴타운과의 경기가 끝나고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직접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서도 발언하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기자는 먼저 셰필드전과 리버풀전은 극장골로 승리했고 오늘은 한 명이 퇴장당한 상태에서 이겼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승리를 일궈내는 비결이 뭘까요? 라고 포문을 열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선수들이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경기에 임해서 이런 결과들을 얻어내는 것 같아요. 사실 프리미어리그에서 한 명이 퇴장당하고 나서 경기를 다시 이기는 상황이 쉽지 않거든요. 선수들이 좋은 마음가짐과 좋은 태도로 경기에 임했기 때문에 이런 경기를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수들의 희생하는 모습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해요. 라고 팀원들을 치켜 세웠습니다. 이후 기자는 양팀 모두 서로 흐름을 가져가는 등 다이내믹한 경기였어요. 이런 경기일수록 집중력 유지가 관건이었을 것 같아요. 라며 질문을 이어갔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사실 전반전에는 되게 답답했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저희가 찬스를 되게 많이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골을 못 넣다 보니까 상대한테 계속 조금은 위협적인 상황들을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차분하자, 조금 더 우리가 골을 더 빠르게 움직이자라는 것들을 얘기했어요. 또 선수들이 후반전 들어가면서 한 명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경기를 임했던 게 저희가 승리를 가져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기분 좋은 소식이었죠. 이강인 선수를 비롯한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에 대해 물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세계대회 연속으로 아시안게임에서 축구 선수들이 금메달을 딴 것을 너무나 축하하고요. 저도 영국에 있어서 너무나 떨리는 마음으로 보게 된 것 같아요. 어린 선수들이 이제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축구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팀 동료들과 함께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냈어요. 이제부터는 용기 내서 도전해보고 싶은 축구 인생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한국의 국민으로서 너무나도 자랑스럽고요. 금메달 딴 동료들 후배들 너무나도 축하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라고 대답하며 역시 대표팀의 캡틴다운 발언으로 후배들을 축하해줬습니다. 이어 기자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는데요.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에 대해 물었습니다. 기자는 몸 상태가 100% 아닌 상태에서 대표팀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라며 물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대표팀은 사실 지금 몸은 괜찮아지고 있고 감독님하고 가서도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감독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가서 잘 몸 상태 잘 체크하려고요.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대표팀으로 뛰는 것은 매번 얘기했다시피 꿈이고 영광스러운 자리고 또 한국 팬분들은 또 오랜만에 만나는 것이잖아요. 3월 이후로 6월에는 또 제가 경기를 많이 못 뛰었으니까요. 되게 오랜만에 만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경기장에서 인사를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가장 좋은 일이고 행복한 일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팬분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게 저도 몸 관리 잘해서 좋은 모습, 재밌는 모습, 축구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차마 제대로 이야기하진 못했지만 결국엔 몸 상태가 나아지고는 있다는 말은 문제가 있다는 말인데 굳이 차출하는 감독의 의중을 잘 모르겠다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가서 감독님하고 이야기해봐야 한다고 발언한 것은 사전에 조율이 없었다는 건데요. 그렇게 해외파 관리가 자기 주 업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손흥민 몸 상태 안 좋은 건 전 국민이 아는 상황인데 어떻게 사전 접촉 없이 바로 소집을 감행하는지요. 결과가 중요하지도 않고 아시안컵을 앞두고 마지막 A매치데이이기에 새로운 얼굴들을 시험해야 했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아쉬운 결정인 것 같습니다. 팀워크를 위해 최정예로 했다 해도 몸 상태가 안 좋은데 제일 중요한 선수라고 소집을 하는 건 참 안타까운 결정입니다. 독일이랑 미국 대표팀 경험도 있는 분이 왜 그런지 참 여러모로 아쉽습니다. 포스케코글루 감독도 자신도 호주 감독을 해봐서 아는데 소속팀에 잘 돌려보내야 한다면서 은근히 압박하는 발언을 적절하게 잘 말하기도 했었는데요. 혹시라도 몸 상태가 안 좋은 손흥민 선수가 무리하게 뛰다 부상이라도 당한다면 독일인 아저씨, 아니 독일 할아버지는 정말 많이 혼나야 할 것입니다. 경기가 끝난 후 토트넘 찐팬 커뮤니티인 스퍼스웹에서는 미키 판더벤 사랑해요. 미키 너무 좋았어. 미키의 골은 행운의 골이야. 정말 행운의 골이었어. 이번에는 행운이 많았어. 참다운 성격과 결단력을 보여주는군. 요 레드카드를 가지고도 우리는 그 목표를 위해 싸웠고 골을 넣었습니다. 에인즈가 정말 팀을 만들고 있군요. 리그 정상. 그냥 루틴일 뿐입니다. 그리고 숨을 쉬어. 다시 한번 축구의 신이 우릴 도왔어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리그 약체 중 한 팀인 루턴을 상대로 겨우 이겼다는 것에 큰 만족감을 표현하진 않았지만 귀중한 승점 3점을 따냈다는 것과 그로 인해 잠시뿐일 순 있지만 리그 1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에 만족해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손흥민 선수의 경기 후 행동이 조명받고 있는데요. 경기가 끝난 후 믹스트존에서 만난 손흥민은 아시안게임 결승전에 나선 후배들의 경기 결과를 무척이나 궁금해했습니다. 스포츠조선에 따르면 손흥민은 루턴타운전이 끝난 후 라커룸에서 경기 결과를 바로 확인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루턴타운 라커룸 안에서는 핸드폰이 잘 터지지 않아 경기 결과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취재진으로부터 아시안게임 금메달 소식을 듣자마자 활짝 웃으면서 몇 대 몇으로 이겼냐 등을 물었다. 취재진이 2대1로 이겼고 역전승했다고 알려주자 손흥민은 활짝 웃으며 기뻐했다. 그는 아시안게임 3연패를 한 것을 너무나 축하한다. 나는 영국에 있어서 떨리는 마음이었다. 한국의 국민으로서 너무나도 자랑스럽다. 이제부터는 용기 내서 도전해보고 싶은 축구 인생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으로서 또한 사랑하는 축구 후배들의 중요한 경기를 가장 먼저 확인하려는 모습에 다들 엄지를 치켜 세웠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번 토트넘 경기 후에도 신입생 판더벤의 귀중한 결승골로 이겼기 때문에 루턴타운 원정 오신 토트넘 팬들 앞에서 히샬리송을 챙겼던 것처럼 동일하게 판더벤을 챙기는 행동을 보여 현지에서도 칭찬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날 경기 후 현지 매체 평점들을 살펴보면 자연스레 경기 최고 평점은 반더 벤의 몫이었습니다. 영국 풋볼 런던은 그에게 평점 9점을 매기며 전반에 정말 잘 수비했고 후반에 메디슨의 패스를 받아 낮은 슈팅으로 데뷔골을 터뜨렸다. 루턴이 활로를 찾지 못하도록 훌륭하게 막아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영국 이브닝 스탠다드 역시 공을 갖고 있을 때 편안했고 토트넘에서 첫 골을 기록하며 결승골을 넣었다라며 반더 벤에게 평점 8점을 줬습니다. 영국 구국민도 멋진 마무리로 승부를 갈랐고 수비적으로도 단단했다. 그는 빠른 속도를 앞세워 상대가 득점 기회를 잡을 때마다 놓치지 않고 포착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손흥민도 무난한 평가를 받았는데요. 축구 통계 매체 품목에 따르면 손흥민은 슈팅 3회, 기회 창출 2회, 피파울 2회 등을 기록했다. 전반 7분엔 수비 뒷공간으로 뛰어드는 포로를 향해 완벽한 스루 패스를 찔러 넣었지만 포로의 슈팅이 빗나가면서 시즌 첫 도움을 놓치기도 했습니다. 풋볼 런던은 손흥민에게 평점 6점을 주며 이른 시간 포로에게 기회를 제공했고 잠시 후 직접 슈팅을 날리기도 했다. 날카로운 슈팅이었지만 골키퍼에게 막혔다. 경기 종료 15분을 남기고 빠져나왔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브닝 스탠다드도 마찬가지로 6점을 부여했습니다. 매체는 손흥민의 가장 영향력 있는 경기는 아니었다. 하지만 충분히 괜찮은 경기력이었다. 그는 메디슨과 좋은 호흡을 보여줬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구국민 또한 6점을 매기며 최근 활약을 생각하면 조용했다. 초반에 포로에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줬다. 수적 열세를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지만 후반전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무난하고 준수했으나 후반 이후 지치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역력했기에 휴식이 필요한 몸 상태인 것 같은데요. 심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는 경기 초반부터 루턴의 수비와 골키퍼까지 압박하며 전방 압박에 일조했고 몇 차례 위협적인 슈팅을 보였습니다. 후반 중반 이후에는 무척이나 몸이 무거워 보이고 지친 모습이 역력했는데요. A매치 기간에 또 장거리 비행과 베트남과 같은 약체팀을 상대로 풀타임을 뛰게 할 것 같은 독일인 아저씨 때문에 걱정입니다. 토트넘은 이제 A매치 휴식기를 거친 후 10월 24일 새벽 4시에 풀럼을 홈으로 불러들여 다시 한번 승점 3점을 노리게 됩니다. 그리고 28일 토요일에도 새벽 4시에 팰리스 원정을 치르게 됩니다. 이후에는 11월 7일 새벽 4시에 첼시와 맞붙게 되는데요. 첼시도 요새 죽을 쓰고 있어서 포체티노 경질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풀럼, 팰리스, 첼시를 상대로도 승점을 가져온다면 정말 높은 순위에 위치할 수 있는데요. 손흥민의 몸 상태와 더불어 얇은 스쿼드가 변수인 것 같습니다. 1월 이적 시장에 제대로 보강이 되어야 토트넘의 순위표가 빛날 것이고 추후 챔스를 위해서도 겨울 이적 시장에 제대로 된 선수 영입이 절실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